제주를 사랑한 화가, 제주를 잘 표현한 화가. 어떤 분은 뭐 돌부처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제주의 보물이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한국에 겸재가 있었다면 제주엔 양천모가 호암이 있다 하는 말씀이 제일 이제 와닿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아니고 나 개인적으로는 삶의 멘토였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호암 양창모 선생이 생전에 살던 본가입니다. 오른쪽 집은 이제 그 78년도에 우리가 이사를 왔고요. 왼쪽은 그 후에 그 호암 화실까지 지어가지고 돌아가시 직전 2007년도까지 사시던 집입니다. 일단 어느 예술가든 한번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서서히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 화가라고 한 거는 결국은 그림에 의해서 그 기억이 연장되고 지속되는 건단 말이죠. 아유, 먼지만. 근데 그 기억에 의해서 연장되고 지속되는 이 대상자는 소장자다. 자기가 소장한 것을 알리고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어떤 움직임으로 제주 사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때 그림이 의미가 있고, 더불어 역으로 호암 양창모의 이 존재도 되살아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양창모라고 하는 화가의 어떤 이때는 할머니도 살아계시죠. 예술혼 뭐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 그래도 조금 더 생명력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호암 양창모가 제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20대 후반 제주 여고 미술선생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당시에 제주 미술계라고 하는 거는 호암 양창모가 그냥 세상을 등지고 자기 세계만, 자기 그림만 그리기에는 너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산을 넘으면 이제 됐거니 해서 보니 또 하는 산이 나타나고, 또 한 산을 넘으면 또 하나 나타나고, 이러한 산과의 싸움에 연속된 삶이다. 그런 인생이다. 화가의 삶이라는 게. 그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찾아오는. 네. 가셨을까? 신숙화 교수님은 건축과 교수님이시고 저보다 한 8년 선배님 되십니다. 또 신숙화 교수님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도 또 이제 선배님 지역의 어른으로 선배님으로 모셨던 입장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것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아니 아버지 그림 중에 나는 못 봐봐서 닭이 있지 뭐가 있지 근데 저희 집 거실에 그림이 하나 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건 모르고 아주 옛 그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그거를 설명해 주면서 이게 호암 선생님의 그림이다. 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초등학교 정도 때 이제 볼 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암 선생님 그림을 보면은 저쪽 그 한국 본토의 그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저는 제주도의 이 예술 작가의 그림하고도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은 호암 선생님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그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호암 선생님의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 관덕정 부근에 있던 원다방에서 전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다방에. 제주도에 당시에 전시장이 없었습니다. 전시장다운 전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방 전시를 했었죠. 그때 이제 전시 파트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미술전이나 뭐 사진전 또는 서예 이런 어떤 전시 파트를 제가 담당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취재 다니면서 우리 양 교수님을 자주 뵙게 됐었죠. 제가 오영고등학교 때에 호암 양창보 선생님이 근무하실 때에도 그 작품 전시를 했던 것이 원다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다방에서 했던 작품인데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작품이 아주 참 훌륭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말 욕심을 가졌던 작품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70년대 뭐 제가 이제 아주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림들을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품을 제가 한눈에 봤을 때에 정말로 넋이 나갔습니다. 작품 중에서 이 운무, 이 안개 같은 거, 이거 지금 멀리서 보이는 이거 한라산입니다만은 여기에 이 작품을 보면은 초창기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필치가 아주 강한 필치로 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폭포는 호부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 호분. 호분은 우리가 조개 껍질이라든가 굴 껍질로 이제 안료를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바랐지만은 수묵 담채화 형태로서는 정말로 아주 성품대로 아주 넓고 아주 대담한 그런 그 터치가 아닌가. 예. 한눈에 정말 매혹하는 풍경이 아닌가.
60년대 그 초기에 그 서울에서 있다가 제주 내려와서 이렇게 한 화풍. 그러니까 이런 것 너무 전통적인 합방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우리협의 작업으로 의미가 있는 작업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다른 방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방산 앞에 용머리 해안인 것 같습니다. 초기 작품은 색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툭툭 터치하는데도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하셨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의 그 사생을, 제주의 그거를 진짜 제주의 풍경을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새롭게 느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언론계 선배께서도 양창복 교수가 어떤 새로운 그 한국화의 세계를 이제 시작했다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실기암을 그린 건데, 저희 미술관에서 그 제주도 작가들 이제 그 소장 작품전을 좀 몇 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소장 작품전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양 교수님께 없어요. 마침 우리 친구가 자기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좀 잠깐 뭐 해달라 해서 제가 그걸 갖고 지금 한국화로서는 당연하게 우리 양창복 교수님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작업해온 것들이 그나마 이 제주의 예술 세계, 특히 그 한국화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호암 양청모역에 애월이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친이 3살 때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애월로 들어가게 됐고, 애월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애월 사람이 된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못 배운 아버지인 거지. 오친이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는 제주에서 1등으로 살고
내는 중간으로 살고 엄마는 제일 밑으로 산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서투른 면도 있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래도 조카들이 이제 결혼하고 분가를 하고 새로운 집을 이제 장만해가지고 가면 꼭 이제 그림을 거실에 하나 선물하곤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을 사거나 뭘 할 때, 결혼을 할 때 좀 이렇게 보태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하지 못했으니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고 한 거는 그림들이다. 이렇게 이 가족의 연대를 더 이렇게 이걸로 엮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모부님한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한 30년이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저 받은 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풍경가 편안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모부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고 굳건하게 이제 크게 자라거라. 이제 이런 뜻도 이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뒤에 큰 산이 있는 것도 어떤 마음 든든히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라 이런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화가였다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아예 큰 산이었죠.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 경제정선 시대 작품인 줄 알더라니까, 교수님 작품이라고 해도. 독특해서. 구름의 그 오묘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구름 사이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그것도 서세욱 씨 작품, 서세욱 화백님의 작품하고는 또 달라요. 그 제자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양창모 화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재 화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님 그림을 쭉 봐왔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이 2점인데 문예회관에서 전시할 때 우리 양씨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어른이셨는데 그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을 일출봉 그림하고 또 1점, 2점을 선물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마음에 들라 그러니까 무조건 드린 거예요. 그게 삼촌이니까.
그때 이제 대작을 그리려면 큰 공간이 필요했는데 제가 자이언트 호텔을 제가 경영하고 있을 때라서 거기에 큰 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그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예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전시회 할 때는 눈 핏줄이 다 터졌어요. 그만큼 그림 그리는데 신경을 많이 집중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 행복한 거는 이 호암의 그림들이 각 가정에 걸려 있어서 그 작품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족들이 뭔가 그 제2의 어떤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행복한 거고요. 호암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작품들이 가족을 나타내는 어떤 이 그림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휴머니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예술적 의미에서는 그게 또 예술이 가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 작품이야. 1982년도 작품인데, 아버님이 그 작품을 뭐 지나가다가 보기도 하고 공공기관에 걸린 거 보기도 했지만 신문에 저게 났었다고, 제주대학신문에. 그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게재된 저 그림이 썩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양창보 화백에 대한 그림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양창보 화백한테 좀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그래 주마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그림이죠. 저게. 그리고 이제 작품을 보면 저기 그 물러벅을 이렇게 맨 이 제주 이 아낙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모습. 예. 요 작품을 보면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 그래서 저 작품을 달라. 그래서 요구했던 거지요. 초가 삼간을 나와서 물러벅지고 나와서 물길래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 뒤에 그 나무도 말이야 참 분위기 좋게 딱 저렇게 서 있잖아. 동구 밖에 나서는 그런 어머니 모습. 그렇게 마음에 들어도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작품이라고요. 지금도 봐도 마음에 들어. 나는 좀 늦게까지 젖을 어머니로부터 먹은 사람이라고. 난 우리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으니까, 어머니는 내 아버지기도 하도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편모 슬라이스라도 자랐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모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형성된 것은 어머니의 어떤 영향이지 않았나. 역시 이제 호암 양창모도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고, 뭐 이제 어린 시절에 살았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고, 그게 또 그 마음이 이제 요즘까지 연결된 거 아닌가. 그렇네.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럼 같은 마음이었네.
다음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인데요. 이제 선생님 이거 표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소장하고 계신데 우선 어떻게 이제 이 작품을 갖고 계신지 그게 참 이게 흥미롭습니다. 남양미술회관에서 전시했던 작품이에요. 예.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한참 이제는 그 작품을 이제는 끝나가지고 이제는 내려놨어요. 그래서 한쪽에 놨는데 이제 호암 선생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쓰레기통에 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품이 너무 마음에 안 들다고 해가지고 이거 훼손될 그런 바로 순간 찰나에 제가 이걸 회장님 이거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제가 보관되어 된 그런 동기인데 마지막에 이 터치가 처음에는 아주 옅은 색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하다가 점점 거칠하게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갈필법으로도 뭐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붓을 사용을 해가지고 붓이 먹이 거의 떨어질락 말락 할 때에 바로 태묵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법이 여기에 없는 기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왜 이것이 우리 교수님이 정말로 못마땅해서는지 환하게 만들었던 작품인지 이거는 내가 좀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왜 양 교수님이 왜 이거를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호암이 밖에서 호탕하게 웃고 카리스마 있게 후배들을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지만 항상 외로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와중에 그 큰 형을 잃고 둘째 형까지 또 잃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삼형제 막내에서 맏아들이 그냥 외동아들이 된 거죠. 그런 고독함, 외로움, 그래도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이 고졸한 세계는 좀 지켜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그림을 보면 이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나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겠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기호들이 자기 자신의 심상을 표현한 것이고 자기를 표출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창보라면 인격 전체를 가지고 품어오는 게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을 때 그 그림에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이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독함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 배에 양화백이 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타 있는 거고. 인간은 저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다. 그러나 저 해와 저 산이 그것을 지탱해 준다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죠. 회장님, 이게 88년도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아마 이제 이 집에 온 지가 거의 30년을 훌쩍 넘어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 작품이 회장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이 그림을 나는 매일 보잖아요. 내 작품보다도 이 호암 작품을 매일 아침 저녁 보니까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창호 선생 얘기를 안 하고 이 산후의 해를 얘기했지만 양창호 선생 속내를 당신은 이 그림을 갖고 영원히 나를 생각하시오.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양창모 교수님께서 작업을 하신 일출봉 작품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저 일출봉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잔잔한 느낌, 그리고 평화로운, 그리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 그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붓이 검정색, 하얀색, 회색 이런 그 안에서의 어떤 조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그 안에서 어떤 흘러나오는 형상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뭔가 다른 게 또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림을 주로 사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의사분들이죠. 그림을 팔았다 하더라도 제주에 그때 지금도 그건 비슷하긴 하지만 작품을 얼마를 주고 딱 사서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가지신 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그림 가격이 이렇게 적은 편이 아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도 초반에 우리 간호사들 월급이 한 9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품 가격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쉽게 마음 먹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만큼 상당히 작품이 훌륭했었죠. 양창보 교수님의 그런 작품들 몇 면을 보면은 제주도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봐져요. 이렇게 뭐 풍속도 들어있고 뭐 풍경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이 이 양창보 교수님이 이제 작품들을 시각화해가지고 우리 기록으로 남겨놨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양창보 교수님의 작품은 제주도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젊었을 때는 아주 세심하게 그리는 화풍이었고, 그 이제 지금 90년대 전시회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나이가 60대 한갑되니까 좀 뭐랄까 대범하게 그리는 화풍이 달라졌죠. 좀 색깔도 조금 달라지고 그렇게 변했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좋다였어요. 그냥 그냥 한국 사람들 그냥 좋은데, 괜히 안정적이고 푸근한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적에 이제 작가는 그림 속에 자기 마음을 다 담아요. 그거 표현할 거 다 담아요. 그걸 공유해 준다는 거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화백님 작품은 제가 소장을 하고 난 이후에 볼수록 점점 좋더라고요. 우리 건축에서 제주 지역성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양화백님 작품을 통해서 제주 지역성을 느낍니다. 초하오초는 좀 소박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날수록 돌이켜 보면 우리 고향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먹으로만 그려서 이제 컬러가 없이 된 거여서 그 은은한 맛이 더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하오촌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약간 사이드로 있는 숲속에서 언뜻 보이는 초가집,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이제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조그마한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고향과 고향 앞에 있는 바다와 그런 모습과 많이 유사해 가지고 저는 저의 고향 서호 그 앞바다를 양화백님이 그려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한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제 사무실의 일부분이 되고 저도 매일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게 고향 같은 편안한 느낌, 위로를 받는 그런 작품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크지 않은 이 사무소 내에서 제 고향을 느끼게 해주고 제주의 풍경, 제주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건강히 이렇게 있는 한은 뭐 저랑 계속 같이 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과연 그 호암 양창모 그림에서 제주성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백이 많아야 이게 서로 이 깊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백이 많지 않고 하늘을 꼭 채워. 이게 호암 양창모가 갖고 있는 공간적 차원 감각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주에서 살았고 제주의 어떤 공간감, 그런 감각이 그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깊이를 이렇게 놔두질 못하는구나. 화면을 꽉 채워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지면서 그림 자체는 자세히 보면은 그 실경은 아니라, 예? 그러면서 또 보면은 뭔가 이제 좀 화가가 보는 그런 산수,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어필하는 게 확실해. 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든지.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이분이 뭘 생각해서 그리는구나 한 거를 좀 짐작이 가능한 그런 행동입니다. 제주도립의료원 원장님이실 때 우리 모친께서 이제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요. 사실은 제일 친밀했던 게 이제 그때죠. 예, 그때. 왜냐하면 저는 의사하고 병원장 했으니까, 제주의료원장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시작을 됐는데 또 워낙 또 이용희 원장님이 이제 이 문화예술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인연이 더 쌓이고 그런 이후에 아버님이 이제 그 보살핌과 감사의 표시로 작품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걱정하는 그런 그 마음, 또 그걸 쾌유를 비는 마음, 또 거기에다가 그래도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별일 없이 잘 봐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냥 주셨어요. 매일 보면 점점 좋아져요. 이상해요, 그 그림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림이고 벽 비어 있으니까 앉아 생각하는데 보면 볼수록 좋아져요. 그게 음악하고도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양화백님이 그림은 거기에 부합하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동양화가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그 그림 스타일을 좋아하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한국화라든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렸던 그림들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 그 그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힘이 있거나 이건 좀 묵직한 그러니까 물하고 먹에 그걸 갖고 묵직하게 그려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꽤 대단하신 분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그냥 막연한 소장의 자부심 그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근데 이제 계속 걸어놓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니까 습관처럼 제 옆에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돼버렸죠. 친구 같은 것이 돼버렸죠. 비양도 그림이죠. 비양도가 그려져 있는. 특히 이제 아버님이 제일 사랑했던 곳이 한담 그쪽이에요. 그래서 양 대표한테 항상 들은 말이 아버님이 여기서 봐서 그렸어요. 저기서 봐서 그렸어요. 해서 딱 그 시점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그 볼 때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처럼 비양도도 그런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관념적인 그림보다는 사실화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님 그림이 굉장히 가치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생각나게 하는 모든 작품들이 생각나게 하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그 화백님은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에서 특출한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수식어로 다는 것보다는 그냥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화백님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드리는 게 솔직히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을 때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약 한 10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님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저는 지금 그림을 일출봉 그림을 아들한테 주고 싶고 저기 숲 있는 저 그림은
딸한테 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분 그림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제주도의 그 예술의 불모지에서 그 미술협회 회장과 그 다음에 예총 회장, 그 다음에 저기 모술포에 가면 추사적거지 이런 것들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사에 그 한 획을 그린 분이죠. 예술 분야뿐만 아니고 건축 분야,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초석이 됐다는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속도의 혁명, 꿈의 고속철이 마침내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저 자신도 무대 위에서 보아진 그런 기분으로 이 전시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새롭고 훌륭한 작품을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그 출입을 그 사진 기자도 하고 그 문화체육 관광 이렇게 경제부도 하게 되면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청 이런 관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주요한 그 주요 기관을 가다 보면 양창보 화백님의 그 그림이 거의 그 현관 입구에 다 걸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또 회상하다 보면 그 전시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는 전시하는 그림에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화백님을 담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시회장으로 혹시 가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러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봐라 하시면서 그 그림 그리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거의 그리시다가 다시 이렇게 걸어 보이시더니 뭐 같으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아 성산 일출 같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역시 사진 찍는 놈이니까 아는구나. 큰아들 아는 친구 같은 동생이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너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받게 됐는데 솔직히 저게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채 5분도 안 걸렸거든요. 다른 분들이야 뭐 예를 들어 언제 어느 날 며칠 날 그림을 그렸는지 그분이 화백님이 말씀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저는 그린 날짜까지 그린 시간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작품 그리는 사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리 다른 분들보다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림을 준다는 것 자체로서의 모든 걸 다 대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이라고 한 거는 이런 사이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이고 서로 어떤 그 동지이고 뭐 이런 가족이고 이런 걸로 상징한 거고 화가라는 직업이 이제 자기의 애정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기의 그림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꽉 차지 않은 그 해, 약간의 좀 그냥 걸터져 있어가지고 그냥 걸려 있는 해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제가 생을 다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삶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꽉 찬 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라. 그런 생각으로 구도를 잡아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또 앞에 그 마지막 거기 배 있는 거는 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저를 담아주신 거지. 정말 이 그림을 그릴 때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모든 걸 제가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또 하나는 보목리 이 그림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전시의 표지 작품이었어요. 그 앞에 보면 오름이 이렇게 이게 보목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이렇게 오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림에선 느낄 수 없는 게 거기에서 보면 차별성이 다른 그 한국화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이 그림에서 나무나 집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양화에 비해서 한국화에 비해서 다이나믹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특히 이 성장하는 나무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욱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생동감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실인데 서재가 있거든요. 옆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글도 많이 쓰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이러는데 뭔가 안 풀릴 때 바로 정면을 보면은 그림이 새 작품이 이렇게 해서 새 작품이 놓여 있어 가지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좋고 또 하나는 저한테 가르쳐 준 거는 뭐냐면 넓게 보라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넓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서재에서 책을 떠나면 그냥 고개를 들으면은 이 호암 선생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가든 뭐 음악가든 아니면은 이 문학가든 시를 쓰는 사람이든 자기가 작품을 만들 때는 자기 온 정신을 다 들여서 씁는다고. 적어도 제주 미술계를 미술계를 정착시키다고 할까? 미술계를 털을 닦아놓은 분이 파운딩 파더 접근하고 하는 앞서가는 인물로서 양창모 화백이 있었다. 형님은 돌아가셨어도 형님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200년 형님 이름이 우리 자식들 대에도 쭉 거론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제주민들이 혹은 동료들이 혹은 후배나 제자들이 양창모의 이름을 잊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호암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 애정이 자기 삶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이 관계 맺어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었고요. 그분들이 호암의 작품을 통해서 제주를 읽고 자기 존재도 이렇게 느끼고 성찰적 어떤 마음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아들로서의 꿈은 호암 양창모라는 분이 제대 미술 교수 혹은 무슨 문화예술재단 초대 이사장 이런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다 하는 것으로 기억되길 더 원합니다.
제주를 사랑한 제주 사람, 제주 화가의 제주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